자, 일단 기하라는 과목을 공부해 볼 건데, 기하라는 과목은 중학교 때 배웠던 중학도형하고 고1 때 배웠던 도형의 방정식, 그것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 과목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두 개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처음부터 또 다시 정리할 수는 없고, 중학교 도형은 그때그때 좀 정리하는 걸로 하고, 고1 때 배웠던 도형의 방정식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하고 하자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만약에 어렵거나 잘 이해가 안 가면 반드시 교과서나 기본서를 공부하고 거기에 있는 예제들까지 어느 정도 학습이 되고 기하라는 과목을 들어가야 될 거야. 알겠어? 자, 일단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잡다한 어떤 공식이나 이런 걸 정리하는 건 아니고, 도대체 이 단원이 뭘 하는 단원이었나, 이 단원을 통해서 나는 뭘 습득해야 되나,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설명을 할 거야. 일단 도형의 방정식. 자,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사실 도형은 그림이야. 방정식은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림의 식이라는 뜻이겠다. 아니 근데 도형의 식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느낌이 올 거란 말이야. 그럼 자, 여기서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 평면 위에 도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점이란 말이야. 평면 위에 점이 하나가 있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한번 표현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 하나를 이렇게 딱 만들고, 또 다른 수직선을 하나 이렇게 직교하게끔 나타낸 다음에 요걸 X축, 요걸 Y축이라고 하고, 이 점에서 X축에다 내린 수선의 발, 이 Y축에다 내린 수선의 발을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요거를 2,1이라는 좌표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점에 해당하는 좌표는 2,1밖에 없어. 그리고 2,1에 해당하는 점은 이 점밖에 없단 말이야. 다시 말해, 이 좌표 평면의 모든 점과 좌표는 1대1 대응이 된단 말이지. 이해돼? 그러면 이 점은 도형이잖아. 이 좌표는 수잖아. 이 점과 도형은 본질적으로 같은 건 아니지만 이 점이 곧 이 좌표이기 때문에 둘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두 개를. 이게 좀 추상적인 내용이라 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내 이름이 홍길동이야. 근데 동명이인은 없어. 즉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쳤을 때, 홍길동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내 이름은 홍길동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둘은 본질적으로 같은 건 아니지만 같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자, 또 하나는 만약에 1,4라는 좌표가 있어. 그리고 2,3이라는 좌표도 있고 3,2라는 좌표, 4,1이라는 이렇게 4개의 좌표의 집합을 한번 생각해 볼게. 이 좌표의 집합은 있잖아. 요걸 X라고 하고 요걸 Y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X, Y는 자연수이면서 이 둘의 합은 항상 5가 되니까 내가 이 좌표의 집합을 X 더하기 Y 이퀄 5라는 X, Y에 대한 방정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물론 여기다가 X, Y는 자연수다 이렇게 표현해야겠지. 즉, 이 좌표의 집합을 X, Y에 관한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1, 4, 2, 3, 3, 2, 4, 1 딱 4개밖에 없으니까 요 좌표의 집합과 요 XY에 관한 방정식은 둘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겠지. 다시 말해서 이 점이라는 도형과 이 좌표라는 것은 그냥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 좌표의 집합과 요 XY에 대한 방정식은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잘 봐. 요 좌표 평면 위에 이런 도형이 있다고 쳐봐. 이 도형은 여기에 수많은 점들로 구성이 돼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뭐 이런 점들 중에서는 그러면 이 점과 좌표는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만약에 이 점의 좌표를 3,1이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는 뭐 4,5라고 한다면 이 점들의 집합은 결국 좌표의 집합과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4,5라든가 3,1이라든가 여기 있는 점들을 좌표로 표현했을 때 이 좌표의 집합과 이 도형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이 좌표의 집합이 있는데 이 좌표의 집합을 이것을 x라고 하고 이걸 y라고 한다면 이것을 x, y에 관한 이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좌표의 집합과 이 x, y에 관한 방정식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가 돼? 그럼 이 좌표평면 위의 도형과 그 도형을 식으로 나타낸 이 x, y에 관한 방정식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이 도형을 나타낸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식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겠지. 알겠어? 그러면 잘 봐. 이게 도대체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이러면은 잘 봐. 이 도형과 같아지는 식이 있잖아. 그리고 이 식과 같아지는 도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얘기지.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는 도형 문제는 도형으로만 풀어야 했다고. 그리고 식의 문제는 식으로만 풀어야 했다고. 그런데 이 도형과 같아지는 이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내가 도형 문제를 도형 문제로만 푸는 게 아니라 식으로 바꿔서 식으로 풀 수도 있고 이 식의 문제를 식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이 식과 같아지는 도형을 생각해서 이 식을 도형으로 풀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돼? 즉,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어는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어는 이걸 배우는 거지. 아, 도형을 식으로, 식을 도형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 이게 도형의 방정식의 가장 핵심적인 생각이겠지. 알겠지?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도형의 방정식은 두 개란 말이야. 직선의 방정식하고 원의 방정식. 말 그대로 좌표평면 위에서 직선을 나타낸 방정식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좌표평면 위에서 원을 나타낸 식을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겠지. 그러면 일단 직선의 방정식부터 보면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어. 그리고 여기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직선은 기울기가 이고 뭐 지나가는 한 점이 A라고 한다면 3,2라고 해보자고. 그러면은 3,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이 직선을 식으로 표현하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 공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쓰겠지. 이건 설마 모르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친구들한테 좀 물어보면은 이 식이 왜 이렇게 되니? 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정확하게 대답하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야. 잘 봐봐.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라고 하면 이 직선 위의 모든 좌표들을 해로 갖는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점이라면 항상 만족하는 특징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느 점과 이 점을 이어도 항상 기울기가 2가 되네. 그치?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점을 임의로 P라고 하고 이거를 X, Y라고 한다면 항상 무엇을 만족해? 이 직선 위의 점이라면 항상 만족하는 게 뭐야? A, P의 기울기가 2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AP의 기울기가 2라는 것을 식으로 표현해 보면 x-3분의 y-2가 2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쪽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식이 나온다 이런 얘기겠지. 그치? 또 마찬가지로 원의 방정식도 보면
이 좌표 평면 위에 원이 있단 말이야. 뭐 중심이 뭐 3,49, 요 반지름이 2 이런 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 원을 방정식으로 표현해 보면 당연히 x-3의 제곱에다가 y-4의 제곱 이퀄 2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알 거란 말이야. 근데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똑같이 이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여기 원 위에 있는 좌표들을 해로 갖는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원 위에 있는 점이라면 항상 만족하는 게 뭐야? 어느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 길이가 2라는 사실이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점을 P라 하고 요거를 x, y라고 한다면 요 원 위에 있는 점을 항상 뭘 만족해? 요걸 만약 A라고 하면 AP의 길이가 2가 된다. 이걸 만족하겠지.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 보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 가지고 x 빼기 3의 제곱에다가 y 빼기 4의 제곱 루트가 2라는 것이고 이걸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면 요 식이 나오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 어떤 직선이 있을 때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원이 있을 때 이렇게 원의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하지만 이렇게 나타내는 과정을 그치? 정확하게 이해하고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이제 기하 첫 번째 단원인 2차 곡선을 해볼 건데 도대체 2차 곡선은 어떤 곡선을 2차 곡선이라고 하고 왜 이름이 2차 곡선이 되었는지 한번 보자 이거야. 자 2차 곡선을 다른 말로 우리가 원뿔 곡선이라고도 불러.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런 원뿔이 하나가 있었어.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원뿔을 뭐 이래저래 어떤 평면으로 잘라봤다 이거야. 첫 번째, 만약에 이 밑바닥하고 평행한 평면으로 이 원뿔을 잘라보니까 뭐 이런 단면이 생기겠지. 이런 단면이 생겼어. 이거 누가 봐도 이 단면이 나타내는 이 도형은 뭐야? 우리가 아는 원이지. 그런 다음에 이걸 모선이라고 하는데 이 모선의 기울기보다 이 모선의 기울기하고 같은 기울기로 이 평면을 딱 잘랐단 말이야. 그러면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단면이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이런 식으로 단면이 생길 거야. 그리고 이 단면의 테두리를 딱 그려보니까 뭐 이런 식의 곡선이 나타난다 이거야. 이 곡선은 우리가 뭐라고 해? 요거를 포물선이라고 한다 이거야. 즉 다시 요 모선의 기울기하고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더니 생기는 그 도형 그거를 포물선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 모선의 기울기보다 작은 기울기로 이렇게 잘라봤단 말이야 원뿔을. 그랬더니만 뭐 이런 식의 단면이 생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단면이 생길 거야. 그리고 그 도형을 그려보니까 약간 찌그러진 형태의 원. 요게 뭐야? 요게 타원이라고 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이 모선의 기울기보다 큰 기울기로 이 원뿔을 딱 잘랐을 때 나타나는 도형을 생각해 보니까 뭐 이런 거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얼추 보면은 요 포물선하고 닮았는데 실상은 완전히 다른 도형이긴 해. 어쨌든 이런 식의 곡선이 나타나는데 요 곡선을 쌍곡선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원뿔에서 어떤 평면을 막 아무리 잘라봐도 이 네 가지 도형으로 나타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 곡선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원뿔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도대체 이건 또 왜 2차 곡선이라고 부르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도형들 있잖아. 이런 도형들을 좌표평면에 그려봤어. 그랬더니만 그 도형 그려 좌표평면에 그린 다음에 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보니까 그 도형의 방정식이 x, y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되더라 이거야. 즉 이런 식으로 ax 제곱 by제곱 cx dy 이런 꼴로 표현이 되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원뿔에서 나타나는 이런 곡선들을 2차 곡선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뭐 원은 이미 배웠고 포물선, 타원, 쌍곡선 순서대로 하나씩 배워볼 생각이지. 알겠지? 자, 포물선부터 봅시다. 자, 그러면 2차 곡선 첫 번째 도형인 포물선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일단 무엇을 포물선이라고 하나, 포물선의 정의부터 봅시다. 자, 평면 위에 어떤 고정된 점 하나가 있어. 그리고 또 고정된 직선 하나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포물선을 무엇을 포물선이라고 하냐면 이 점과 이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만만한 점 하나 찍어보면 이 점에서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러면은 요 가운데 점을 딱 찍어보면 이 점과 이 점은 이 점 사이 거리와 요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어때? 같지? 그러면 이 점도 포물선 위의 점이겠네. 또 대충 뭐 한 요 정도 찍어보면 여기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거리나 여기서 요 점, 이 직선까지 거리나 얼추 비슷하단 말이야. 이런 점들, 이런 점들을 싹 모아보잖아. 그럼 어떤 곡선이 나온다 이거지. 그걸 뭐라고 해? 그걸 포물선이라고 한다 이거야. 대충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지. 또 위쪽과 아래쪽의 상황이 동일하니까 아래쪽은 위쪽을 대칭한 모양으로서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지. 이렇게 생긴 곡선을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이 점 있지?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앞으로 부를 거냐면 이 점을 초점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이 직선 있지? 이 직선을 우리가 준선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이 초점을 지나면서 이 준선의 수직인 직선이지. 요거를 우리가 앞으로 축이라고 부를 거야. 포물선의 축. 그리고 이 축과 포물선이 만나는 요 점 있지. 요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일단 포물선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초점과 준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은 포물선의 정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외워야겠지, 그치? 그러면은 너희들 머릿속에 포물선의 이미지가 좀 어떻게 잡혔으면 좋겠냐면, 잘 봐. 이 초점이 있어. 초점. 그리고 준선이 있어. 그리고 초점과 준선의 가운데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초점을 끼고 도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곡선, 이 이미지가 딱 잡혔으면 좋겠어. 그리고 요 위에 점은 어느 점을 잡더라도 항상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떻다, 같다, 이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딱 잡혔으면 좋겠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 포물선을 좌표평면 위에 그리고 그것을 식으로 나타낸 거, 그게 뭐겠어? 포물선의 방정식이겠지? 그럼 포물선의 방정식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럼 일단 우리가 모든 포물선을 다 다룬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포물선의 방정식을 다 구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을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벌리고 누워있는 포물선, 그리고 왼쪽으로 벌리고 있는 누워있는 포물선, 그리고 위쪽으로 벌리고 있는 포물선, 아래쪽으로 벌리고 서 있는 이 포물선,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포물선만 다룰 거야. 즉 포물선의 축이 X축이나 Y축에 평행한 이 포물선의 방정식만 구할 거란 말이야. 즉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삐딱하게 그려져 있는 이 포물선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건 이거는 다루지 않겠다 이런 얘기겠지. 이해돼? 그래가지고 요런 포물선 4개만 그것의 포물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지. 그럼 선생님이 요거 2개를 묶고 요걸 2개 묶어가지고 요거랑 좀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 자, 그러면은 요거를 1번이라고 하고 요걸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부터 하나씩 해봅시다. 자, 좌표평면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요 포물선은 이렇게 생긴 포물선일 거 아니야. 이렇게 오른쪽을 보고 오른쪽으로 벌어져 있는 포물선, 이런 거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런 포물선의 방정식을 다 유도하는 게 아니라 이 꼭지점이 딱 원점에 오는 것을 유도하고 나머지 것들은 평행이동으로 처리할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요게 꼭지점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려진 포물선이니까 초점은 여기 어딘가 찍히겠고 준선은 여기 어딘가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초점을 라지 F라고 하고 요걸 P, 0으로 둔다면 요게 꼭지점이니까 요 같은 길이만큼 가가지고 준선은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지. 요거 항상 이 초점을 끼고 도는 방향으로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진다는 얘기야. 됐지? 그러면은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좌표들을 해로 갖는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이 포물선의 어떤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항상 뭘 만족해? 어느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항상 같을 거란 말이지. 뭐에 의해서? 포물선의 정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을 내가 만약에 x, y라고 두면은, 그리고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면 항상 여기 있는 점은 무엇을 만족해? ph가 항상 뭐랑 같다? pf랑 같다는 것을 항상 만족하겠지. 그러면은 이것을 내가 식으로 표현하면 ph는 요 길이가 되니까 요게 x고 요게 p니까 x 더하기 p 이퀄 pf는 두 점 사이 거리니까 x-p의 제곱에다가 y제곱 이렇게 루트 이렇게 표현할 거란 말이야. 내가 요 식을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를 하잖아. 그러면은 y제곱 이퀄 4px라는 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단 말이야. 물론 p가 원점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p는 뭐예요? p는 항상 0보다 크겠지. 클 때겠지, 그치? 이렇게 된다. 즉 다시 말해서 p가 양수일 때 초점이 p, 0이고 준선이 초점이 p, 0이고 준선이 x 이퀄 마이너스 p면은 꼭 원점을 지나면서 이 초점을 끼고 도는 방향으로 포물선이 그려질 것이고 그 포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y제곱 이퀄 4px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보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야. 같은 논리로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서 초점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니까 초점을 이렇게 잡고 이거를 p, 0이라고 하죠. 물론 이때는 p가 음수가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준선은 이쯤에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x-p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끼고 도는 방향으로 포물선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될 거란 얘기지. 그러면은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이 포물선에 어떤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요 길이와 요 길이는 항상 같겠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점을 x, y라고 두고 요거를 수선해봐 h라고 한다면 항상 무엇을 만족하겠어? 포물선의 점이라면 pf, ph 이꼴 pf 이 식을 만족하겠지. 그럼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 보면 봐봐. 요 길이는 요 x좌표에서 이 x좌표를 뺀 것과 같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p 더하기 빼기 x 이렇게 될 것이고 pf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x 마이너스 p의 제곱에다가 y제곱 루트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잖아. y제곱 이꼴 4px로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얘기해서 p가 음수일 때 초점이 p, 0이고 준선이 이렇게 x 이퀄 마이너스 p면은 이 초점을 끼고 도는 방향으로 이런 식의 포물선이 그려지며 그것의 포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즉 정리해 보면 p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초점이 p, 0이고 준선이 x 이퀄 마이너스 p이면 그것의 포물선의 방정식은 항상 어떻게 된다? y제곱 이퀄 4px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상황이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방금 배운 포물선의 방정식을 한번 연습해 보자는 얘기야. 뭘 먼저 할 거냐면 이 그림이 주어졌어. 또는 그림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것부터 한번 연습을 해볼게. 자, 첫 번째 예를 딱 보면은 1번 이제 초점이 3,0이고 준선이 x 이퀄 마이너스 3이야. 이랬을 때 포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면 일단 처음이니까 일단 요 상황이 주어졌으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야 돼. 대충이라도 이렇게 딱 보니까 좌표평면이 있고 여기가 3이고 준선이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초점과 준선의 가운데 점, 즉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초점을 끼고 도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원래는 요거를 x, 뭐 여기 있는 점을 x, y로 준 다음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유도해야 되지만 이거를 매번 할 수는 없잖아. 매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한 걸 가지고 그거를 기억을 해서 바로 가자는 얘기지. 우리가 외운 게 초점이 p, 0이고 준선이 x 이퀄 마이너스 p일 때는 y제곱 이퀄 4px가 된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해당하는 p 값이 뭐야? p 값이 3인 거지. 그러니까 y제곱 이퀄 4px니까 12x 이렇게 바로 이렇게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지.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하다 보면은 뭐냐면 포물선을 그리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막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막 대충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그리고 초점 대충 여기 찍고 뭐 준선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 있는 점하고 요 점 초점까지 거리하고 요 준선까지 거리를 보니까 요게 같은데 누가 봐도 어때? 같지 않아 보이지 않아? 즉 뭐가 생기냐면 인지 부조화가 생긴다고. 분명히 같다는데 아무리 봐도 안 같은 거야. 그래서 문제 푸는데 굉장히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는 팁을 좀 하나 설명할 테니까 그거를 조금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얼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잘 봐봐. 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y제곱 이퀄 4px가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초점이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여기서의 y 값이 얼마냐면 여기다 p 대입하면은 y제곱 이퀄 4p 제곱이니까 요 y 값은 2p가 될 거야. 그래서 모든 포물선은
이 원점을 지나고 요 초점까지의 거리의 2배를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요 점을 지난다. 이렇게 그려주면 좋아. 그러면은 얼추 준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얼추 이렇게 딱 그어보면은 여기서 어디를 긋더라도 대충 어때? 대충 같아 보인다는 걸 느낄 거야. 알겠어? 요걸 이용해서 앞으로 그림을 그려볼 거야. 자, 그러면 볼게. 자, 두 번째 예제도 해보면 이런 얘기야. 초점이 마이너스 1,0이고 준선이 x 이퀄 1인 포물선의 방정식 구해라. 그러면은 물론 이제 조금 공식이 외워졌을까? p, 0 x 이퀄 마이너스 p. 그러니까 요 p 값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요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 이퀄 4p니까 마이너스 4x 뭐 이렇게 바로 가도 되겠지. 하지만 지금 연습하는 단계니까 요 초점이 마이너스 1,0이고 준선이 x 이퀄 1일 때 한번 포물선을 그려보면 좌표 평면 이렇게 있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여기가 x 이퀄 1이라는 얘기지. 그럼 아까 배웠던 거 그냥 막 그리지 말고 항상 요 길이의 2배만큼 기울어서 요 점 딱 찍어. 그래 놓고 이렇게 돌면은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배 이렇게 그려주면은 얼추 아무 점이나 잡아도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얼추 같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치? 물론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바로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으면 되고. 자, 몇 개 더 해볼게. 이번에는 식이 있잖아. 이것을 그림 또는 그림의 상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요거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이런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있었어. 그럼 딱 보자마자 y제곱 이퀄 4px 꼴이니까 포물선이구나. 그러면서 초점은 어떻게 돼? 4px에 해당하는 p값이 4p가 1이 되니까 p는 4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초점은 4분의 1,0이 되고 준선은 x 이퀄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거야. 그러면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면은 초점 이렇게 있고 초점이 여기야. 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준선은 요쯤에 있고 x 이퀄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항상 요 가운데 점을 지나면서 즉 원점을 지나면서 요 길이의 2배만큼 가가지고 이렇게 이어주면은 얼추 포물선이 이쁘게 그려질 거야. 실제로 대충 어디를 긋는다 하더라도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얼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치? 하나만 더 해봅시다. 예를 들면 y제곱 이퀄 마이너스 2x y제곱 이퀄 4px 꼴이니까 포물선 맞네. 그리고 4p가 마이너스 2니까 p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야. 그러니까 얘는 초점이 마이너스 2분의 1,0이고 준선이 x 이퀄 2분의 1이 되는 포물선이겠다라는 거지. 그럼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초점 마이너스 2분의 1,0 딱 찍고 준선 이렇게 긋고 항상 요 거리에 2배만큼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어주게 되면 대충 어디를 끊는다 하더라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얼추 같다는 거 알겠고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우리가 다루는 포물선은 이렇게 좌표 평면에 있으면은 이렇게 네 가지 형태, 즉 오른쪽으로 벌리고 누워 있는 이렇게 생긴 포물선, 또 왼쪽으로 벌리고 누워 있는 이런 포물선, 그리고 위쪽으로 벌리고 서 있는 이렇게 생긴 포물선, 그리고 아래쪽으로 벌리고 이렇게 서 있는 포물선, 이렇게 네 가지를 다룬다고 해서
그래서 이걸 1번, 이걸 2번이라고 하면은 요 두 개는 일단 요 꼭지점이 원점이 오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번엔 이것도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요걸 3번, 4번이라고 하면은 3번, 4번 순서대로 이 포물선의 방정식 한번 유도해보자는 거야.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로 얘가 원점이 되는 포물선을 한번 유도해보자는 얘기야. 즉 포물선의 방정식 2 됐지? 그러면은 일단 좌표 평면에 이렇게 생긴 거 얘를 여기다 그릴 건데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면서 꼭지점을 지나니까 초점은 요쯤 될 것이고 준선은 요 같은 길이만큼 가가지고 한 요 정도 될 거란 얘기야. 그러면 요거를 라지 F라고 한다면 요 점은 0,P고 이때 P는 뭐겠어? 당연히 원점 위에 있으니까 P는 양수겠지. 그리고 준선은 y = -p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아까 했던 대로 요 길이만큼 2배 가는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질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2배만큼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그려진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이 요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하면 항상 무엇을 만족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는 것을 만족할 거 아니야. 그리고 요거를 x, y라고 두고 요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면 항상 요 포물선에 있는 점이라면 p, h = p, f를 만족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요거를 식으로 표현해 보면 pH라는 것은 이 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y좌표에서 요 y좌표를 빼면 되니까 y 더하기 p가 되고 요 pf는 두 점 사이 거리니까 x제곱에다가 y-p의 제곱에 루트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식을 양변제곱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x제곱 = 4py라는 깔끔한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4번 4번은 마찬가지로 좌표 평면을 그렸을 때 뭐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니까 초점이 이쯤에 찍히고 준선은 이렇게 그어질 거야. 즉 초점이 한 이쯤 그러면은 이 초점은 0,P가 되는데 P는 원점 아래에 있기 때문에 P는 당연히 뭐겠어요? 음수겠지. 그리고 준선은 한 요쯤 돼가지고 y = -p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요 가운데 점을 지나면서 요 길이의 2배만큼 가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고 또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어떤 점 P를 잡는다 하더라도 어디를 잡는다 하더라도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같아지겠지. 그럼 요거를 x, y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 해가지고 p, h = pf 이렇게 하게 되면 pH는 요 y좌표에서 이 길이를 말하니까 y좌표에서 y좌표 빼면은 -p 빼기 y 이렇게 될 것이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은 x제곱 y-p의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것도 양변 제곱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x제곱 = 4py라고 요거랑 식의 형태는 똑같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p가 양수일 때는 초점이 0,p 여기에 찍히고 준선이 여기에 찍히면서 요 초점을 끼고 도는 방향으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고 그때의 포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초점이 P가 음수일 때는 초점이 요 X 즉 원점 아래 찍히고 위에 준선이 찍히고 초점을 끼고 도는 방향으로 이런 식의 포물선이 그려지고 그것의 포물선의 방정식은 동일하다 이거야.
즉 다시 얘기해서 초점이 P 0,P이고 준선이 y 이퀄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의 방정식은 P의 부호와 상관없이 항상 x제곱 이퀄 4py라고 표현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좀 해줘야겠지. 이게 됩니까? 자,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좀 연습을 해보면 첫 번째 그림이나 그림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먼저 연습을 해보자고. 자, 첫 번째 초점이 0,1이고 중선이 y 이퀄 마이너스 1인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면은 일단 요걸 딱 보면서 머릿속에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초점이 0,1이고 준선이 y 이퀄 마이너스 1이니까 초점을 이렇게 요 길이의 2배만큼 가가지고 초점을 끼고 도는 방향으로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지고 원점을 지나면서 요 가운데 점을 지나면서 초점을 끼고 도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의 포물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0,P이고 y 이퀄 마이너스 B일 때 포물선의 방정식은 x제곱 이퀄 4py잖아. 그러니까 P에 해당하는 값이 1이란 말이야. 그래서 x제곱 이퀄 4y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고. 하나 더 해보면 초점이 0,-3이고 준선이 y 이퀄 3이면 그것의 포물선의 방정식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찬가지로 좌표 평면 위에 이걸 꼭 그리라는 얘기는 아니야. 머릿속에서 이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초점이 0,-3이야. 그리고 준선이 y 이퀄 3이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초점과 준선의 가운데 점이 원점을 지나면서 요 길이의 2배만큼 이렇게 가고 2배만큼 가가지고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리고 당연히 0,P y 이퀄 마이너스 P 이 구조니까 P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그러면 x제곱 이퀄 4py니까 x제곱 이퀄 마이너스 12y 이렇게 바로 하면 된다 이거지. 자, 이번에는 식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그림 또는 그림의 상황을 알아가면 되는 건데, 자, 이것도 예를 딱 들어보면은 만약에 1번 x제곱 이퀄 2y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걸 딱 보면서 일단 P에 해당하는 값이 4P가 2니까 P는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초점이 이렇게 지금 x제곱 이퀄 4py 꼴이니까 초점은 0,2분의 1이 될 것이고 준선은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며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좌표 평면에다가 초점 0,2분의 1 찍고 그리고 준선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항상 그림 그릴 때는 요 길이의 2배만큼 가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된다라는 얘기지. 마지막으로 만약에 x제곱 이퀄 마이너스 16y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바로 x제곱 이퀄 4py 구조니까 초점이 p에 해당하는 값이 4p가 마이너스 16이니까 p는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래서 초점은 0, 마이너스 4가 되면 준선은 y 이퀄 4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좌표 평면에다 그려보면 초점이 0,4, 준선이 y 이퀄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초점을 끼고 도는 방향으로 원점을 지나면서 2배 정도가 갖고 이런 식으로 초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4개의 형태의 포물선을 배우고 그 포물선의 방정식도 해봤다 이거야. 물론 꼭지점 원점인 것만 했지만,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제 식이 주어졌을 때 이걸 딱 보면서 바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이나 이 상황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림이 주어졌거나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식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잠깐 배운 내용을 연습을 좀 해볼 테니까 이거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초점을 보여보면 초점은 0,2가 되고 준선은 y 이퀄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알겠니? 4p가 8이니까 p는 2가 되잖아. 이렇게 되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대충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위로 벌리고 서 있는 포물선이 나온다 이런 얘기고. 자, 두 번째는 이 초점은 4p가 마이너스 2니까 4p가 마이너스 2니까 p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0이 되고 준선은 x 이퀄 2분의 1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으로 벌리고 있는 이런 포물선이 된다 이거지. 또 요거 같은 경우는 4p가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초점은 초점은 0,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이 되고 준선은 y 이퀄 4분의 루트 3이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좌표 평면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벌리고 서 있는 이런 포물선이 될 테고. 자, 마지막으로 얘는 4p가 2분의 1이니까 초점이 8분의 1, 0이 되고 준선은 x 이퀄 마이너스 8분의 1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원점 지나면서 오른쪽으로 벌어져 있는 이런 포물선이 될 거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그림이나 상황이 제시될 때 바로 이제 식으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y제곱 이퀄 p가 3이니까 12x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고, 요거는 초점이 1이고 준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보통 근데 그림이 주어지면은 준선은 잘 안 줘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거는 x제곱 이퀄 p가 1이니까 4y 이렇게 되겠다. 또 초점이 0, 마이너스 2고 준선이 이거 잘못 썼네. 이렇게 되면은 요것의 포물선의 방정식은 x제곱 이퀄 p가 마이너스 2에 해당하니까 마이너스 8y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초점이 2,3이고 2분의 3,0이면 준선한 이쯤에 있을 것이고, 뭐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그럼 p의 값이 2분의 3이니까 y제곱 이퀄 4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6y 이런 식으로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익숙해질 때까지 몇 번이고 연습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게 되면, 그치? 다음 단을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포물선의 방정식을 배웠는데, 그 포물선의 방정식들은 다 그 꼭지점이 원점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꼭지점이 원점이 아닌 포물선의 방정식은 도대체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봐야겠지. 즉, 포물선의 방정식 세 번째. 즉, 꼭지점이 원점이 아닌 것은
우리가 배운 그 포물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평행이동해서 표현하면 될 거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만약에 y제곱 이퀄 4px x제곱 이퀄 4py 이렇게 뭐 p의 값에 따라서 p의 부에 따라서 두 가지 갖고 총 네 가지의 포물선의 방정식을 배웠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다 꼭지점이 원점이었단 말이지. 그러면 꼭지점이 원점이 아닌 것들은 다 이것을 평행이동해서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것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y 빼기 n의 제곱에다가 4p x 빼기 m 이렇게 될 것이고 x 빼기 m의 제곱에다가 4p y 빼기 n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될 것이고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거지, 그치? 그런데 이 형태를 가만히 보니까 얘가 쭉 정리해가지고 한쪽으로 몰잖아? 그럼 얘가 y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이렇게 되는 것이고 x제곱 이퀄 a-x b-y c-이퀄 0 이런 꼴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걸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저런 포물선의 방정식들이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진 포물선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잘 보자. 일단 여기에서 이 P라는 녀석이 있잖아. 이 P라는 녀석. 이 P의 기하학적 의미를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잘 봐봐. 요 y제곱 이꼴 4px에서 이 P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야. 그럼 봐봐. 이런 얘기잖아. P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돼 있어. 뭐 y제곱 이퀄 뭐 4px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게 이런 얘기일 거 아니야? P가 뭐 여기 어딘가 있고 준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초점을 띄고 도는 방향으로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요게 P, 0 이렇게 되겠지. 초점. 그러면은 이 P라는 의미는 이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그치? 요 꼭지점으로부터 그치? P만큼 떨어진 곳에 X축 방향으로 P만큼 떨어진 곳에 초점이 위치한다 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즉 마이너스 P만큼 떨어진 곳에 준선이 위치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다시 자 y제곱 이꼴 4px에서 P의 기하학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꼭지점으로부터 P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P만큼 떨어진 곳에 초점이 위치하고 X축 방향으로 그 반대 방향 즉 마이너스 P만큼 떨어진 곳에 준선이 위치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또 아래식에서는 꼭지점으로부터 Y축 방향으로 P만큼 떨어진 곳에 초점이 위치하고 마이너스 P만큼 떨어진 곳에 준선이 위치한다 이런 기하학적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생각해보자. 자, 이 녀석을 평행이동한 이 방정식은 꼭지점이 얼마가 되겠어? 당연히 이가 꼭지점이 0,0이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꼭지점은 m,n이 될 거야. 맞아?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바꿨을 때 요게 0이 되는 x값 요게 0이 되는 y값이 꼭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초점은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치? 봐봐. 이렇게 평행해도 P값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곡선이 변하지 않아. 그러면은 P의 기하학적 의미를 적용해서 꼭지점으로부터 X축 방향으로 P만큼 떨어진 곳에 초점이 위치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M 더하기 P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리고 준선은 어떻게 되겠어? 준선은 그치? 꼭지점으로부터 마이너스 P만큼 떨어진 곳에 준선이 위치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x 이퀄 m-p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x제곱 이퀄 4py를 평행이동해서 만든 이 방정식은 당연히 꼭지점이 어떻게 되겠어? 꼭지점은 똑같이
m, n이 될 것이고 초점은 자 여기서 P의 기하학적 의미는 꼭지점으로부터 Y축 방향으로 P만큼 떨어진 곳에 초점이 위치하니까 요 Y축 방향으로 m, n 플러스 P가 초점이 될 것이고 준선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떨어진 곳에 준선이 위치하니까 Y 이퀄 n 마이너스 P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게 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좌표평면 위에 모든 그치? 어떻게 돼 있든 이렇게 됐거나 이렇게 됐거나 이렇게 됐거나 이렇게 됐거나 어떻게 생긴 포물선의 방정식도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지.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자. 자 이것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예를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이 주어졌을 때 그림 또는 상황 이렇게 나타내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식이 이번에는 이렇게 생겼어.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21 이퀄 0 이렇게 생겼네. 이 녀석의 꼭지점, 초점, 준선 그리고 그래프까지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그럼 일단 먼저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요게 y제곱 이퀄 4px라는 녀석이 평행이동에서 만들어진 포물선이구나 이렇게 인식한 상황에서 그럼 당연히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 보기 위해서 이 식을 적절하게 고쳐야겠지. 우리가 마치 원의 방정식에서 완전 제곱식으로 고쳤던 그런 느낌으로 y제곱 이퀄 2y 이렇게 쓰고 그리고 다른 건 다 넘기고 마이너스 4 쓰고 더하기 1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이렇게 남기고 다 넘기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4x에다가 마이너스 20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요거를 y는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x 플러스 5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이거는 출신 성분을 좀 보니까 y제곱 이퀄 4 마이너스 4x라는 이 포물선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이렇게 알 수 있겠지. 이거는 어떻게 이동했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 이런 거 구할 때는 이걸 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걸 딱 보면서 내가 이 꼭지점이라든가 초점이라든가 준선 즉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좌표 평면에 이렇게 뭐부터 딱 끊는 거야. 그렇지? 꼭지점부터 먼저 구하는 거야. 그럼 꼭지점은 요게 0이 되고 요게 0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5,1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5,1을 찍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5가 되고 요게 1이 되어서 요게 꼭지점이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 4p가 마이너스 4니까 p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 의미가 뭐라 그랬어? 그치? 이거의 기하학적 의미가 요 형태에서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떨어진 곳에 초점이 위치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1만큼 떨어진 곳에 요게 초점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반대 방향으로 1만큼 떨어진 곳에 이렇게 준선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x 이퀄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항상 요거의 2배만큼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초점을 끼고 놀고 2배만큼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초점을 끼고 노는 이런 식의 포물선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초점이 뭐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초점은 마이너스 6,1이겠고 준선이 뭐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x 이퀄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지. 하나 더 해볼게. 이거 좀 어려워하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돼 있어. x제곱 플러스 4x에다가 마이너스 8y 플러스 20 이렇게 된 포물선이 있었어.
아이고 됐지? 그리고 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지점, 초점, 준선, 그래프 이런 것들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으로 좀 고쳐보면은 x 4x에다 플러스 4 이렇게 하고 다 넘겨버리면은 8y에 마이너스 16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식은 x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8에 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것이고, 뭐 필요는 없지만 한번 해보면 x제곱 이퀄 8y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이런 거고.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좌표 평면에다가 꼭지점부터 찍어보면 꼭지점은 마이너스 2, 꼭지점은 마이너스 2,2가 되고 그 점을 찍어볼게. 이렇게 찍었어. 이렇게 찍었단 말이지. 그런 다음에 요걸 보면서 4p가 8이니까 p가 얼마야? p가 2가 되겠지. 그럼 이것의 비약점 의미가 뭐라 그랬어? 요 꼭지점으로부터 y축 방향으로 이만큼 떨어진 곳에 초점이 위치한다. 그러니까 요 이만큼 떨어진 곳에 이렇게 초점이 위치하는 거야. 여기 4가 되겠네.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떨어진 곳에 준선이 이렇게 위치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요 꼭지점을 지나고 요거의 2배만큼 이렇게 가고 요거의 2배만큼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초점을 끼고 도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지. 뭐 준선은 이렇게 해가지고 y = 0이 될 테고 초점은 얘가 될 테고. 됐어. 그래서 초점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2,4가 되고, 준선도 한번 구해보면은 y = 0, 즉 x축이 된다 이거지. 알겠니? 자, 이번에는 그림이나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그림으로 이런 연습도 한번 해봐야겠지. 자, 그러면은 이거 좀 어려워해요. 예. 초점이 5,1이고 준선이 x = 1. 그럼 포물선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일단 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림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돼가지고 좌표 평면 이렇게 있겠네. 다음에 초점부터 먼저 찍어야지. 5,1이니까 이 정도가 초점이 되겠다. 5, 1 이렇게 될 거야. 요게 초점이야. 준선은 어떻게 되냐면 준선은 x = 1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x = 1 이렇게 돼 있어. 즉 다시 한번 그려보면 요게 x = 1이고 요게 5,1 이렇게 초점과 준선을 나타냈어. 그러면은 항상 꼭지점은 어디야? 이 초점과 준선의 딱 가운데 여기겠지. 여기가 꼭지점이야. 꼭지점은 1, 3, 5 해가지고 여기가 3이겠지. 그래서 꼭지점은 일단 3,1이 되네. 됐지? 그런 다음에 잘 봐. P가 뭐라 그랬어? 그치? 꼭지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초점이 있냐니까 이게 얼마만큼 떨어졌어요? 2가 있지. 그러니까 P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일단 이 포물선의 방정식 형태는 y제곱 이퀄 파x란 말이지. 근데 그래가지고 8x란 얘긴데, 그래가지고 일단 그림은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8x y제곱 이퀄 8x인데 이게 원점이었잖아, 꼭지점이. 근데 꼭지점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거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야? x축 방향 3, y축 방향 1만큼 평행이동하면 되겠지. 그래서 y-1의 제곱에다가 8, x-3이 된다 이런 얘기겠지. 이해가 되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어.
초점이 1, 마이너스 1이고 준선이 y 이퀄 3 이렇게 됐을 때 포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좌표 평면에다가 초점부터 찍어볼게. 1,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여기가 초점이 되겠지. 여기가 초점이야. 준선은 y 이퀄 3이니까 이렇게 생겼겠다. y 이퀄 3. 그래서 초점이 1, 마이너스 1이고 준선이 y 이퀄 3인 이런 포물선이니까 당연히 꼭지점은 어디야? 요 딱 가운데겠지? 그래서 여기가 꼭지점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가 3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꼭지점은 일단 1,1이 되네. 그리고 당연히 요 초점을 끼고 도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 P의 기하적 의미가 뭐라 그랬어? 꼭지점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진 곳에 초점이 있냐잖아. 이렇게 딱 보니까 마이너스 2만큼 떨어진 거 곳에 초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P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면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긴 거야? x제곱 이퀄 마이너스 8y라는 포물선의 방정식과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평행 이동한 거잖아. 얼마만큼? 얘가 원점이었는데 꼭지점이 얘가 되게끔 평행 이동했으니까 이거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라는 얘기지. 이거 좀 어려워하는데 선생님 한 대로 연습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야.